you're not afraid. 젊은 시절 그에게 흙은 좁은 우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어머니의 꿈이었고, 아버지는 내가 공무원 했으면 하는 게 꿈이었고, 저는 이제 글 쓰는 게 꿈이었고.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알게 됐습니다. 흙은 좁은 우물이 아니라 웅숭 깊은 바다였다는 것을. Still too young to know her heart. 생명이란 큰 우주를 품고 있는 She'll return 이 작은 씨앗들처럼 말이죠. renewed. 전국에서 제일 좁고 제일 초라한 박물관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유물은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 하나쯤은 어디엔가 조그맣다고 하더라도 존재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When I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는 사라져가는 토종 씨앗을 수집합니다. 봄볕을 물씬 머금은 땅이 눅진한 흙냄새를 사방에 뿜어냅니다. 봄꽃 눈뜨기 전에 이르게 퍼지는 흙꽃의 냄새. 조용한 봄날의 아침입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제일 작은 유물들이 전시된 박물관입니다. 본디부터 그곳에서 나는 종자, 바로 토종 씨앗들이 한 톨 한 톨 한데 모인 곳입니다. (9년) 전 박물관을 설립한 강희진 관장. 그는 어떤 연유로 이 땅의 토종 씨앗들에 눈뜨게 된 걸까요? 어느 해인가 박물관 여행을 했어요. 박물관 여행을 쭉 다니다가 생각을 한 게, 가만히 보니까 씨앗 박물관이 없어요. 모든 박물관이 다 있는데 씨앗 박물관이 없는 거죠. 제가 농사를 선택한 지가 이제 27, 8에 선택을 했으니까 30년이 넘었는데, 그 30년 동안 농사가 나한테 어떤 의미였나. 이 농사가 나한테는 정말 징그러워. 빚 때문에 징그러웠고, 노동 때문에 징그러웠고, 근데 또 이게 반대편에서 놓고 보면 어머니, 우리 안 씻고 우리 애, 이걸 다 먹여 살린 것도 농업이요. 우리를 살려준 것도. 그런 거로 봐서는 또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가 어떠한 그 고마움에 대한 표시는 해야 된다. 그 표시가 어쩌면 이 박물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럼 합시다. 그래서 안 씻고 설득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평생 농사를 지으며 흙을 만져온 그는 어느 날 과감히 농부 은퇴를 선언했고, 그리곤 우연히 다시 흙에서 제2의 인생을 찾게 된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땐 미처 몰랐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종을 쓰는 농촌의 현실. 그렇게 토종은 우리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에는 1200종 가량의 토종 씨앗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종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콩. 그것만 빼고는 다 어디에서 왔어요? 외국에서. 쌀, 인도 쪽. 강낭콩, 중국의 강남. 그것도 다 뭐예요? 우리나라 종자가 돼서 지금 우리 자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역성이에요. 그 지역에서 정착돼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의 기후, 기온, 토양, 하다못해 바이러스까지 적응을 해내서 견뎌내면 그걸 우린 토종이라고 해요.
그럼 똑같은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어떨까요? 달라요. 왜? 이름을 누가 붙이니까? 지역에 있는 할머니, 아주머니, 할아버지들이 붙여요. 그래서 상추가 뚝섬으로 들어갔어. 그럼 무슨 상추가 돼요? 뚝섬 상추. 유명하잖아요. 상추가 논산 매화마을로 들어갔어. 그럼 그 마을에서 맥꽂이 상추. 같은 품종이라도 이름이 달리 불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같아도 이름이 다른 거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전국 방방곡곡 일왕과 고랑 사이에서 발견한 농부들의 삶과 이야기. 그는 생태적 뿌리만이 아닌 삶과 문화가 담겨 있어야 진정한 토종 씨앗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생명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박물관이 아니지. 과학관이죠. 또 유전자원센터나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국가 씨앗 보존 기구여야지. 생명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근데 또 유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보면 좀 다르죠. 이 씨앗마다 가지고 있는 서사입니다. 씨앗을 유전자원으로 놓고 보면 작년 씨앗이나 올 씨앗이나 10년 전의 씨앗이나 또는 저 농부가 키운 거나 이 농부가 키운 거나 같은 하나의 자원으로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건 서사로 놓고 보면 전혀 다른 거죠. 100명의 농부가 100지역에서 100개의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지면 100개의 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감동적이에요. 다 달라. 그럼 박물관의 존재 이유가 충분한 거죠. 맨 처음 박물관을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씨앗을 가지고 무슨 박물관이 되겠느냐, 왜 힘든 길을 자처하느냐, 삿된 물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같이 계세요. 흔들릴 때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답이었습니다. 천생 농사꾼의 살림꾼이었던 어머니는 늘 토종 씨앗에 진심이었습니다. 구순이 넘고 백수가 다 될 때까지 어머니는 손을 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창깨가 너무 잘 됐어.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뭐 우리는 뭐 걸음도 안 들였는데 너무 잘 지셨어요. 근데 그게 비가 갑자기 막 일찍 장마가 지는 바람에 깨가 다 버렸어요. 하여간 요 50평에서 깨 모은 게 요만큼 한 대박이나 나왔을까? 뭐 요것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뭐에 쓰시려나 생각하고 안경 돋보기 쓰고 고르고 뭐 해서 했는데 나중에 요거 모아서 며느리한테도 안 주고 싹 싸가지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뒤쫓아 들어갔지.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갔더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 양파망이나 이런 데 싸가지고 조막 해놓은 게 한 17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농사를 못 지게 했었거든, 분명히. 이게 다음 농사를 위해서 여기다 모아놨던 걸 버리지 못하시고 한 7, 8, 10종은 안 됐던 것 같고 이만큼을 조금씩 싸서 다 모아놨던 거예요. 사실 어머니한테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왜 부끄러워했냐면 우리는 농사 지려면 다음 씨를 집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다음 씨는 농약상 가서 씨앗상에 가서 사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매년 요걸 모았다가 심었고 모았다 심었던 걸 창깨도 종자가 워낙 좋았잖아. 그러니까
예, 기중한 건 양파망에다 싸요. 양파망에다 싸가지고 거기다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거 씨앗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마침 그거하고 우리 박물관 세워놓은 거하고 겹쳤어요. 그해 길고 긴 장마 속에서도 어머니는 기어이 깨를 걸어 모아 종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씨앗은 금지옥엽 아들딸이기도 했고 천생 농사꾼의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씨앗도 받고 또 씨앗 수집을 나가면서 그들의 농부들의 삶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다 가슴에 하나하나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평생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씨앗을 지켜온 사람들이 중요하다. 지켜온 씨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다. 라는데 이제 초점을 둬서 내가 그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만큼 다양하고 이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이만큼의 다양한 삶을 살아왔다.